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밀비비 크리에이터 고만합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여러분께 재무 상담을 해드리는 머니로그를 진행을 했었는데 잠시 중단이 됐었죠. 이 영상을 시작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사연을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머니로그의 사연의 주인공은요, 바로 박수땡님 30세이시고 회사원이시고 여자분이십니다. 양식에 입력해주신 거에 따르면 월 평균 3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1년에 한 번 성과금은 500만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지출 수준은 200만원 정도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쓰신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목록을 한번 볼게요. 평소에 저축을, 재테크를 정말 잘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신 내용은 없지만 MMF, 개인연금, CMA, 주식, 그리고 현금, 주택청약까지 이렇게 아주 골고루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의 고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결혼을 예정하고 계신데 결혼과 관련해서 신혼집 마련하실 때 부족한 자금이 모두 합쳐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3천만 원 정도 된다. 이 3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는 게 나을 것인지, 혹은 전체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물어봐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평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대출 부분을 먼저 갚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재테크를 통해서 따로 돈을 갚는 게 나을 건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꿈으로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싶은데 본인들은 전세로 거주를 하시고 이 살 때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본인들이 사는 곳, 본인들이 전세로 살 곳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나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문의사항, 고민거리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볼게요. 이 박수땡님이 저한테 주신 사연과 관련해서 자산 상황을 먼저 보면요, 지금 모으신 금액이 꽤 큽니다. 2천만 원이 넘고요. 현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고 MMF, 연금저축, CMA, 주식 합치면 이것 역시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아마 모으신 금액이 제가 언뜻 봐도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4천만 원의 자산과 신랑분이 모으신 돈, 그리고 시댁에서 빌릴 돈을 모두 합쳐서 전세 2억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고요.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을 것인지, 혹은 전체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문의사항을 주신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아니고 3천만 원 정도만 부족하신 거라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생각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버팀목 대출이 있을 거고, 은행 고유의 상품이 있을 건데, 만약에 버팀목 대출을 받기에는 소득이 조금 많고 혹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버팀목 대출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 은행의 고유 상품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야 될 텐데,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찍 갚고 싶으시더라도 일찍 갚기 위해서는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박수땡님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만 부족하다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3천만 원만 내가 운용을 하면 된다, 자금 조달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받으시는 거 절대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내가 쓴 만큼 갚으면 되고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반드시 비교를 하시고요. 우대금리 둘 다 비교를 하셨을 때 마이너스 통장이 결국 나쁘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이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나을까요? 혹은 대출은 두고 재테크는 재테크대로 하는 게 나을까요? 결혼한 뒤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당연히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의 금리가 여러분들이 재테크로 아무리 좋은 상품을 운용하시더라도 이쪽 대출의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먼저 갚으시는 것이 재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00% 다 대출을 갚지는 마시고 비상금을 마련을 하신다거나 혹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소액의 재테크를 조금씩 운용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수입은 대출을 갚는 쪽으로 자금을 운용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이 바로 이제 본인이 꿈으로 갖고 있는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서울시 내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을 하고 본인들은 전세로 거주한 다음에 이 매매한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사는 걸로 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갈 아파트, 전세로 거주할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우선 가능한 부분입니다. 버팀목 등 정부 기금으로 운용하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 전세를 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자산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출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은행 고유의 상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아파트 등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다, 괜찮은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점점 유주택자,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 이 제도들이 점점 타이트,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상품들이 존재할 때에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박수땡님이 저한테 주신 고민 3가지는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드린 양식 있잖아요. 그 양식을 채우신 걸 바탕으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주택 마련을 위해서 모두 다 현금화를 하겠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노란 색깔 음영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주택 청약도 보유하고 계신데 주택 청약은 건드리지 않기를, 현금화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목표로 서울시내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으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세를 낀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셔서 만약 이 계획을 그대로 갖고 계실 거라면 사실 청약이 의미가 없지만 또 계획이 바뀌어서 청약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주택 청약은 이 기간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횟수와 기간, 모든 것을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청약은 그냥 저축, 최소의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금화하지 마시고 쭉 갖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인 월간 현금 흐름에 보면 한 달 평균적으로 의복과 비용에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기타가 50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해주셨는데 의복과 비용은 50만 원이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 계획도 있고 하니까 의복과 미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금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인의 소비 습관을 50만 원 이렇게 통 크게 어림잡아 두지 말고 가장 정확한 금액으로 본인이 파악하고 있고 기재를 해두는 것이 본인의 소비 패턴을 직면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교통비와 통신비는 14만 원, 57,000원 이것처럼 끝자리까지 잘 적어두셨잖아요. 이것처럼 의복 미용과 기타 비용 역시 50만 원처럼 이렇게 통 크게 적어두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관리를 하실 때에도 끝자리까지 적으셔가지고 현재의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직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간의 기록을 받았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기록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일상적으로 필수적으로 잘 아껴서 활용을 하신 것 같고요. 밑에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하는 것을 보면 베개 커버를 7,500원 주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7,500원이라는 금액이 커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혼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다 두 쌍으로 색깔을 맞추게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싱글의 물품들은 베개 커버나 뭐 이불 이런 것들은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릇이나 뭐 젓가락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지만 뭐 베개 커버라든지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쓰는 물건들은 싱글일 때 사용했던 1인용으로 사용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낡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없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베개 커버처럼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활용할 수 없는 물건들은 지금부터라도 소비를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비, 출퇴근 비용이 15,000원 일주일 동안 들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출퇴근용으로 교통비를 15,000원 정도 소비를 하셨다면 아마 일반적인 카드를 찍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출퇴근을 하시는 그 경로가 서울시 안에서 해결되거나 혹은 경기권까지만 끊어진다면 서울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따로 있고 경기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정기권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들 모두 현금여 수증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일반 카드로 사용해서 출퇴근용으로 교통비 나가고 있다면 정기권 사용하셔가지고 출퇴근 비용, 교통비 조금이라도 아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머니로그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본인의 사연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연을 봄으로써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사연이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홀히 보지 마시고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머니로그 다음 사연은 누구의 사연이 소개가 될까요? 앞으로도 연령대 다양하게 본인의 상황 아주 다양하게 나누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커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